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차트를 먼저 꺼내놓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마감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는 2200포인트를 딱 기준으로 해서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전염병에 대한 마땅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그런 대책이 없고 또 그리고 그간 이 초기에 경기 부양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정부의 경기 부양 관련 소식도 뜸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중간하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시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시장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또 더불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관계로 무슨 테마가 있다고 하면은 급등주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세력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집해가는 종목들도 말씀드렸고, 또 그에 대한 우리 투자 전략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시장이 조금 올라붙어요. 2200포인트 위쪽으로 조금 올라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았던 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이 또 나왔던 겁니다. 희망 고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 또 나왔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초기 임상 시험을 했는데 한 1000명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전원이 항체가 생성되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의 화이자도 백신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독일의 바이오 기업인데 바이오엔테크에서도 백신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 또 그리고 중국 회사에서도 백신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 또 그리고 중국 회사인데 역시 브라질에서 9만 명인가요? 일단 그렇게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해서 3차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3차 임상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렇게 백신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하면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또 생겼어요. 또 게다가 유럽연합에서 돈이 풀릴 것입니다. 자, 유럽연합에서 드디어 27개국 회원국들이 합의를 봤는데 우리 돈으로 약 1030조 원 정도 푼다고 그럽니다. 보조금이 3,900유로이고 이거는 그냥 안 줘도 되는 돈이고, 대출금 형식으로 3,600유로, 3,600억 유로이겠죠. 3,600유로? 하여튼 이 정도 푼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도 경기 부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조 원 정도, 아직은 완전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죠. 우리 정부에서도 자, 대통령님께서 나셔서 가지고 그린 뉴딜 국민 참여 민재 유치 펀드 구상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시중의 유동 자금은 부동산 가면 안 되고 뉴딜 펀드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밀어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민자 유치펀드를 구성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돈을 모아서 주식시장에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 브리핑을 하면서 그린 뉴딜을 하면 기업이 성장을 하겠죠.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더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펀드를 만들어라 했어요. 성장을 국민들이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높은 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업이 성장을 하면 월급 받는 것도 물론 그 관련된 어떤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하지만 주식을 사서 그 기업이 주가가 오르고 이익이 많이 나면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이익도 국민들이 향유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라 그러면 이런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이미 높은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만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튼 앞서 보셨듯이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각국 정상님들께서 주식시장을 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겠지요. 인사라도 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세계 각국 정상님들 주식시장 밀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봐야죠. 오늘 시장의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저번에 두리뭉실한 계획이 나왔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시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만 해도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빼고 자잘한 것 치면 더 많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높은 분께서 주식시장 투자라고 또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셔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주식시장에 돈이 많다는 건데 그럼 이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돈들이 다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뭐 물건 하나 사든가 뭘 살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사죠. 그런데 막상 투자를 하라 그러면 신중하게 안 해요. 그냥 스마트폰 대충 끌적거리다가 사요. 아니면 남 이야기 대충 듣고 삽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막상 큰 돈을 움직이는 투자를 할 때는 그냥 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다 이러면 그냥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런 것들 중에는 일단은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겠지만 나중에 그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지금 그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여튼 두산중공업이 날라붙습니다. 이 종목 그동안 참 실현의 종목이었는데 드디어 돌파구를 찾았는가 봐요. 풍력 관련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길을 찾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상한가 갚았어요. 이 두산중공업 하면은 이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이때쯤 우리 뭐 카페거리에서 참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이 종목 보유했는데 그가 많이 떨어져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손실이 그때 굉장히 크고 이때만 해 지금은 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만은 이때만 해도 뭐 거의 뭐 주식 투자한 사람들 죽는 분위기였는데, 자, 그런데 뭐 그게 3,000원에서 벌써 7,000원까지 와쁘십니다. 뭐 그분이 아무쪼록 이래 계속 들고 계시면서 본전 아니면 그 수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안 팔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일제약이 또 날라올라 보십니다. 이거는 뭐 하늘을 통해서 로켓도 쏘아본 거나 똑같죠.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 여러분들 급등주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기억하죠. 좀 크게 한번 볼까요? 작아서 잘 모르겠지요. 자,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거 있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보통 거래량하고 같이 갖다 대서 보죠. 이런 거 보면, 자, 여기 올랐고, 여기 들었고, 올라가지고, 이래 올라간다입니까? 이 종목이 지금 날아가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사전 작업을 한 겁니다. 한번 물량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요. 어떤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물량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좀 틀어보기도 하고, 다시 땡기가지고, 자잘한 애들 싹 틀어가지고 이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작전의 소지가 많죠. 의심될 만한 소지가 많죠. 주식시장은 원래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어야 오릅니다. 그런데 너무 투명하면은 너무 맑은 물에 물고기 안 산다 그러죠. 솔직히 금융감독원에 뭐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잡아내서 족칠라 그러면은 전부 다 족칠 수가 있어요. 왜 못 족치겠습니까? 이거는 거 보면은 이 거래 정보가 전부 다 증권사 데이터 다 남아있고, 그거 다 받아볼 수가 있는데, 그거 분석해서 들어가면은 사람 주소까지 다 나온다, 아닙니까? 잡아 족치려 그러면 셀이 삐습니다. 그런데 다 잡아 족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시장이 안 돌아가요. 희한하지요. 시장에 미꾸라지 같은 놈도 좀 있어요. 구종물도 좀 일으켜야 대충 시장이 돌아가지, 너무 맑고 투명하면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만은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어야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OCI. 야, 이것도 실현의 종목 아닙니까? 이거 한때 뭐, 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지요. 그런데 다시 또 다른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어요. OCI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요거 다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신일제약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렇고, 두산중공업이나 OCI나 이런 것들은 그린 뉴딜 관련 테마입니다. 화일약품도 올라붙어요. 또 그리고 삼양사, 삼양홀딩스 이거 잘 안 비죠? 삼양사 자세히 보면 점 하나 찍어놨어요. 점 찍어 보십니다. 이게 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상한가인데 앞서 보여드린 두산중공업 상한가하고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막대기 씌웠다 아닙니까? 자, 이렇게 삼양사는 잘 비지도 않지요. 이렇게 점상, 이게 점상입니다. 그만큼 이쪽에서 더 앞으로 돈 벌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큰 거죠. 자, 삼양홀딩스도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그리고 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두산 인프라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 대부분은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는 것은 주식시장에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또 그리고 정부에서도 한 1조나 밀어 당겨 준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종목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 돈 벌었다는 소문이 있으면 정말로 이제 막 아무나 오죠. 예전에 비트코인 잘 될 때 진짜 그랬어요. 길 가다 할아버지께서도 비트코인 하면 어떻게 돈 버는데 어떻게 비트코인 살 수 있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편의점 하시는 분도 생판 주식 안 하시는 아주머니께서도 어떻게 하면 주식 그 비트코인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이래 되면 이제 너도 나도 돈 벌었다고 또 자랑할 사람 세빌이십니다. 그러면은 혹 해가지고 주식 시장에 돈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미 우리는 주식 들고 있죠? 자, 돈 벌 준비 단태하고 있으면 돼요.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팔 때가 아닙니다.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어 가지고 있고,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오늘은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들어왔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4,400억 원 정도 매수했고, 금융투자가 또 많이 매수해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은 비실비실합니다. 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꼴랑 요만큼 들어왔는데도 시장 분위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정부에서도 돈 땡기 넣어준다 그래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는 거, 수급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만 해도 시장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무슨 발표나 아니면 뭐 경기 부양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이라도 생기면 오른 종목 세필 있습니다. 지금만 해도 그래요. 그런데 자, 이제 정부에서 돈 때리 넣어주고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 벌었다 해서 소문내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밖에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돈 들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더 오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언젠가는 그 외국인들도 안 들어오겠어요. 외국인도 들어오면 우리 지수 지금 몇 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한테 희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 조정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거 오른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참 가슴 아프죠. 뭐 이때 맨날 주식을 무릎에서 사서 사람이 이래 있으면 로봇 사람만 그려봤고요. 사람이 이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이래 무릎에서 사서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르다가 무릎에서 사서 쭉 올랐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어깨에서 팔아라고 맨날 이야기 안 하면 이거는 뭐 책에서 어디든가 봐도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이게 무릎일 수 있잖아. 이게 무릎일 수 있잖아요. 1900이 이때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좀 들어와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때 이 1900포인트를 고점이라 가지고 떨어질까봐 이때 인버서 사고 난리 나 보십니다. 이때 떨어진다고 인버서 사고 난리 났어요. 자, 어쨌든 주식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시작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돈 들어올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나중을 보면은 아직도 쌀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우리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더 들어오기 이전에 위치를 선점하는 겁니다.
그 위치를 선점하는 게 바로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또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간중간에는 테마가 막 올라가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적을 해서 대형주들이 더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종목 보유하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묻지마 테마로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거 팔아서 대형주 사고, 또 테마가 될 법한 것들 몇 종목 여러 종목 분산해 놓고, 또 시장에 상승하는 동안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묻지마 테마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는 보유하고 있다가 오르면 이제 테마만 찾아서 쫓아다니면 항상 뒤따라다니다가 설거지가 바빠요. 돈을 못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딱 구성을 해놓고 한 100종목이면 100종목 딱 사는 거예요. 이렇게 100종목 정도 이렇게 딱 사두고서 이 중에서 어느 정도 테마를 보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 보유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뜬금없이 테마에 걸려서 보유 종목 중에 오르면 이건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거 한 종목 추가 넣고 기존에 있던 거 좀 더 사고 이래 하는 겁니다. 또 그 중에서 또 오르면 이 종목 팔고 또 새로 하나 추가해서 넣고 좀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거 하나도 계획 없이 테마만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는 남들 돈 벌 때 돈 못 법니다. 전략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튼 사람들이 더 들어오기 전에 위치를 선점한다는 것은 주식을 하나라도 더 사모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식을 하나라도 더 사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 살다 보면 이런 기회가 자주 없다 이 말이에요.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정말 올까 말까 그런 기회입니다. 사람 우리 죽을 때까지 이런 기회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합시다. 다른 말도 좀 할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장중시장 분석에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